정말 괜찮으세요? 어깨가 너무 굳어 있어요. 노래방의 은은한 조명 아래 48세 미소의 손이 53세 정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비스로 시작된 마사지였지만 이제는 뭔가 다른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 시원해요. 정호는 오랜만에 느끼는 여성의 따뜻한 손길에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소 역시 평소와 다른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미소가 정호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정호가 천천히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김정호 53세. 3년 전 2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혼자 살게 된 그는 매일 같은 패턴의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히 씻고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으로 아침을 때우고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하는 것이 전부였죠. 중소무역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정호는 성실하고 묵묵한 성격이었습니다. 동료들과도 업무 외에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퇴근 후에는 집에 돌아와 혼자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또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정호는 매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움이 좋았지만 이제는 이 적막함이 견디기 어려워졌어요. 특히 주말이면 더욱 그랬습니다. 할 일도 만날 사람도 없는 긴 시간들이 무겁게 느껴졌죠. 그런 정호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후배인 이재수가 갑자기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형, 오늘 시간 되세요? 회사 사람들이랑 간단히 한잔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나는 집에 가서 쉬려고. 형, 이혼하고 3년인데 이러면 안 되죠.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요. 한 번만 나와보세요. 재수의 끈질긴 설득에 정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을 먹고 난 후 재수는 정호를 이끌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정호는 당연히 호프집이나 카페로 갈 줄 알았는데 재수가 멈춘 곳은 의외의 장소였어요. 여기가 어디야? 노래방이에요, 형. 요즘 스트레스 풀기엔 노래가 최고거든요.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빛나는 노래방 입구 앞에서 정호는 망설였습니다. 이혼 전에도 이런 곳에 와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재수야, 나는 노래도 못하는데. 괜찮아요, 형. 그냥 분위기만 즐기면 되니까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재수는 정호의 팔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 그리고 복도 곳곳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가 정호에게는 낯선 세계였어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2명이요. 그런데 오늘 도움이 가능한가요? 재수의 말에 정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움이라니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왠지 부담스러웠어요. 네, 가능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카운터 직원은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2명의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소예요. 두 번째 여성이 정호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박미소 48세. 단정한 외모와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인 여성이었어요. 정호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형, 미소 씨예요. 오늘 함께 해주실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정호의 당황스러운 모습을 본 미소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계세요. 처음이신가 봐요? 네. 이런 곳은 처음이라.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방에 들어가자 미소는 자연스럽게 정호 옆에 앉았습니다.
정호는 몸이 굳어진 채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첫 곡 뭐로 할까요? 제가 골라드릴까요? 아, 저는 잘 몰라서. 미소는 리모컨을 들고 노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호의 팔에 팔짱을 끼웠어요. 요즘 인기 있는 노래보다는 옛날 노래가 더 좋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정호는 미소의 팔이 자신의 팔에 닿아 있는 것이 어색했지만 그녀의 자연스러운 태도에 점차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그럼 이 노래 어때요? 조용필 선배님 노래인데 같이 불러드릴게요. 음악이 시작되자 미소는 마이크를 정호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잠시 닿았는데 정호는 그녀의 손이 생각보다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해서. 괜찮아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즐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외로 나쁘지 않았어요. 미소는 옆에서 화음을 넣어주며 자연스럽게 어깨를 기댔습니다. 와, 목소리 정말 좋으세요. 아니에요, 부끄럽네요. 한편 재수는 자신의 파트너와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방 안의 분위기는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미소는 정호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그의 어깨를 가볍게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너무 굳어 있어요. 회사 일이 많이 힘드시나 봐요. 아, 괜찮습니다. 서비스예요. 손님들 다 이렇게 해드려요. 이렇게 안마해 드릴게요. 정호는 처음 경험하는 상황에 어색해했지만 미소의 손길이 은근히 시원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호는 점점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소가 술을 따라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거든요. 회사에서 무슨 일 하세요? 무역회사에서 일해요. 별거 아닌 일이에요. 그래도 대단하세요. 저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이런 일밖에 못해요. 미소의 솔직한 말에 정호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런 일도 쉽지 않을 텐데요. 맞아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생활해야 하니까요. 미소의 말에는 진솔함이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녀가 단순히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술 더 드실래요? 미소가 정호 입가에 묻은 안주를 티슈로 닦아주었습니다. 여기 묻었어요. 그 순간 미소의 얼굴이 정호와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정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상황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설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미소는 다시 정호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요. 정호가 선택한 다음 곡은 이문세의 옛사랑이었습니다. 이혼한 아내와의 추억이 떠오르는 노래였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정호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힘드셨나 봐요. 미소는 더 이상 서비스 차원이 아닌 진심 어린 표정으로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이혼의 아픔을 알고 있었거든요. 3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직도 가끔. 저도 알아요. 그런 마음. 미소가 정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번에는 서비스가 아닌 진심 어린 위로였어요. 저도 5년 전에 이혼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노래방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괜찮아요. 다 지나갈 거예요. 미소가 정호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정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을 느꼈어요. 시간이 더 있나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따뜻한 시간이 끝나기가 아쉬웠거든요.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미소는 평소와 다른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그녀도 정호와의 시간이 특별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재수는 이미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고 정호와 미소는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편하시죠? 미소가 소파에서 정호와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네, 덕분에 마음이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너무 긴장하셔서 걱정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일, 가족,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이런 일 하면서도 외로우세요? 정호의 질문에 미소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손님들은 그냥 재미로 오시는 거잖아요. 진짜 마음은 아무도 몰라줘요. 그럼 힘드시겠어요? 가끔은요. 특히 집에 혼자 있을 때. 미소가 정호의 어깨에 살짝 기댔습니다. 이번에는 서비스가 아닌 진짜 기대고 싶어서였어요. 저도 그래요. 집에 들어가면 너무 조용해서. 정호도 자연스럽게 미소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에 공감하며 더욱 가까워졌어요. 이상해요. 처음 만난 분인데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요? 저도 그래요. 왜 이럴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노래방이라는 장소, 도우미와 손님이라는 관계를 넘어서 뭔가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시간이 다 됐네요. 미소가 시계를 보며 아쉬워했습니다. 정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편안함을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대화 오랜만에 해봐요. 저도요. 덕분에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일어나려는 정호의 손을 미소가 잡았습니다. 혹시 다음에도 오실 거예요? 미소의 질문에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도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쎄요. 이런 곳에 자주 오는 편은 아니라서. 그럼 아쉽네요. 미소는 정호에게 가볍게 포옹했습니다. 작별 인사였지만 두 사람 모두 뭔가 더 깊은 의미를 느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미소 씨도. 정호가 나가려는 순간 미소가 다시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말 마지막인가요?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었지만 이런 관계가 계속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간 정호는 미소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대화, 그리고 서로를 위로했던 그 순간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던 정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는 어젯밤 만났던 미소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정호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미소 씨?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여기 사세요? 네, 1506호에 살아요. 정호 씨는 1204호요.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어떡하지? 미소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웃에게 자신의 직업이 알려진 상황이 걱정되었거든요. 괜찮아요. 저는 아무 말 안 할게요. 정호의 말에 미소는 조금 안도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1층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둘 다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정호와 미소는 서로를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시간을 피하고 복도에서 만나면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쳤어요. 하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상 자꾸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트에서, 주차장에서, 우편함 앞에서 계속 만나게 되었거든요. 일주일 후 정호가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미소 씨,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주차장에서 마주친 순간 정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괜찮을까요? 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웃으로서. 두 사람은 아파트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노래방에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어색하시죠? 미소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죄송해요. 이런 일로 알게 되어서. 왜 죄송해 하세요? 일하는 건데. 정호의 담담한 반응에 미소는 조금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을 알게 되면 시선이 달라지곤 했거든요. 판단하지 않으세요? 뭘 판단해요?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주셔서. 카페에서의 대화는 노래방에서보다 훨씬 진솔했습니다. 서비스와 손님이라는 관계가 아닌 그냥 두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딸이 있어요. 22살이에요. 대학생이신가요? 네,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녀요. 등록금이 만만치 않아서. 미소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거군요. 네. 다른 일도 해봤는데 나이도 있고 경력도 없고 쉽지 않더라고요. 힘드시겠어요. 가끔은요. 특히 딸한테는 말 못하겠어요. 정호는 미소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에요. 저도 이혼하고 나서 많이 힘들었어요. 아이는 없으세요? 아내가 데려갔어요. 지금은 가끔 만나는 정도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정호와 미소는 자연스럽게 만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마트에서 우연히 만나면 함께 장을 보고 저녁에 산책할 때 마주치면 같이 걷곤 했어요. 오늘 일은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요. 정호 씨는? 저도 비슷해요.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와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주말 오후 미소가 정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집밥이라도 드세요. 혼자 먹기 아까운 반찬들이 있어서. 괜찮을까요? 딸이 학교에 있어서 괜찮아요. 미소의 집은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별거 아닌데요. 미소가 정호 옆에 앉아 밑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자연스럽게 어깨가 닿았지만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어요. 이런 집밥 정말 오랜만이에요. 자주 오세요. 혼자 해먹기 아까울 때가 많아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좁은 주방에서 두 사람의 몸이 자주 스쳤습니다. 미소가 그릇을 씻고 정호가 닦는 동안 뒤에서 요리하는 미소를 자연스럽게 백허그하게 되었어요. 뒤에서 도와드릴게요. 정호의 팔이 미소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미소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온기에 기댔죠. 고마워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두 사람. 자연스럽게 미소가 정호 어깨에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하세요? 조금요. 어젯밤 늦게 일했거든요. 정호가 미소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에 미소는 눈을 감았어요. 이렇게 편한 시간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얼굴,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진 첫 키스였어요. 미안해요. 정호가 당황해서 사과하려 했지만 미소가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두 번째 키스는 더 깊고 진실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따뜻한 키스였어요. 그날 밤 정호는 미소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서 아침을 맞이한 미소, 그리고 오랜만에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안정감을 느낀 정호였어요. 이런 평온한 아침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미소가 정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말했습니다. 저도요. 너무 오랜만이라 꿈 같아요.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호는 평일 아침마다 미소의 집에서 나와 출근했고 미소는 정호를 위해 도시락을 싸주기도 했어요. 오늘도 맛있는 도시락 고마워요.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만들 거였는데. 정호의 넥타이를 메어주는 미소의 모습은 마치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 점점 확고해져 갔어요.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고 미소가 요리하는 동안 정호가 뒤에서 허리를 감싸며 도와주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미소 씨가 제 인생에 와줘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요, 오빠.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미소가 정호의 뺨에 가볍게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어색함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계속될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미소의 딸 지은이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에 올 예정이었는데 친구와의 약속이 취소되어 일찍 내려온 것이었어요. 엄마, 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미소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정호와 함께 영화를 보고 있었거든요. 지은아, 왜 이렇게 일찍? 약속이 취소되어서. 누구세요? 지은은 정호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지은아. 이분은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정호 아저씨야. 안녕하세요. 정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지은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지은이 미소를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정호는 거실에 혼자 남겨진 채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엄마, 저분 누구예요? 연애하시는 거예요? 지은아, 그게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지은의 차가운 말에 미소는 당황했습니다. 아빠라는 것은 전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은이 어릴 때 돌아가신 친할아버지를 의미했어요. 지은은 이혼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엄마도 혼자 살기 힘들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정호는 자리를 피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어요. 미소 씨, 저는 먼저 가볼게요. 오빠. 괜찮아요. 가족끼리 이야기하세요. 정호가 나간 후 지은은 미소에게 더욱 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남자랑 그만 만나세요. 제가 보기에도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지낼 이유가 있나요? 혹시 엄마 약점이라도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은의 의심에 미소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딸이 알게 될까봐 더욱 걱정되었어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파트 이웃들이 정호와 미소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요즘 1204호하고 1506호가 자주 만나던데. 그러게요. 매일 아침 같이 나가고 저녁에도 같이 들어오고.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김씨 아주머니가 다른 주민들과 수군거렸습니다. 1506호 그 여자 밤에 늦게 들어올 때가 많던데 무슨 일 하는지 궁금해요. 혹시 그런 일 하는 거 아닐까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고 미소는 이웃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마트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정호 씨, 우리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소가 정호에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은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하지만 제 딸까지 힘들어하는데. 미소의 목소리에는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정호와의 관계는 소중했지만 딸과 주변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복잡했어요.
정호는 미소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며칠 고민한 끝에 정호는 지은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은이 다니는 대학 근처 카페에서 만남을 가졌어요. 안녕하세요, 지은 씨. 왜 저를 만나자고 하셨어요? 지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제 엄마가 어쨌다는 거예요? 지은 씨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정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소의 사정을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지만 딸이 오해하는 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힘들다고요? 저희가 뭐가 부족해서요? 학비는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정호의 질문에 지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는 사무직 일한다고 했는데요. 밤늦게 일하는 사무직이 있을까요? 지은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설마, 어머니는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 어머니를 저는 존경해요. 정호의 말에 지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은과의 만남 후 정호는 미소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은이한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미소는 놀랐지만 동시에 감동받았습니다. 정호가 자신을 위해 그런 용기를 냈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오빠, 미소 씨, 저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정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미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용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이야기 좀 해요. 지은아, 정호 아저씨가 다 말씀해 주셨어요. 미소는 딸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지은아, 저 때문에 엄마가 그런 힘든 일을 하고 계셨다니. 정말 몰랐어요. 지은이 미소를 꼭 안았습니다. 그동안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괜찮아, 지은아. 엄마는 괜찮아.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벌게요. 그리고 정호 아저씨 좋은 분 같아요. 딸의 이해에 미소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미소는 노래방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그만두려고요. 갑자기 왜? 손님들도 많이 찾고 있는데.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럼 다른 조건 좀 더 좋게 해줄까? 아니에요. 이미 결심했어요. 미소는 확고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과거와 작별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후 정호의 도움으로 미소는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에 비하면 수입은 적었지만 당당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오늘 첫 출근이에요. 떨려요? 조금요. 하지만 기뻐요. 정호가 미소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었어요. 화이팅! 미소의 첫 출근을 배웅한 정호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녀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뻤거든요. 며칠 후 지은도 서울에서 내려와 정호와 제대로 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정호 아저씨, 엄마 잘 부탁드려요. 당연하죠. 지은 씨도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이제는 제가 엄마 도와드릴게요. 세 사람이 함께 하는 첫 식사 자리는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웃들의 시선도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소가 낮에 카페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해가 풀렸거든요. 1506호 그분 카페에서 일하시는구나. 그러게요. 참 열심히 사시네요. 1204호 남자분도 괜찮은 분 같던데. 어울려요. 관리사무소 김씨 아주머니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둘이 사귀는 것 같은데 보기 좋네요. 둘 다 혼자 사셨으니까. 소문은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두 사람을 응원하는 이웃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미소는 카페 일에 완전히 적응했고 사장님의 신뢰도 받고 있었어요. 지은도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면서 엄마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호와 미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커졌거든요. 미소야, 결혼하자. 어느 봄날 저녁 산책을 하던 중 정호가 프러포즈했습니다. 정말요? 응.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당신을 소개하고 싶어. 오빠. 미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벚꽃이 흩날리는 길에서 포옹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노래방에서부터 시작된 인연이 이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이웃들만 초대한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지은이 축사를 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정호 아빠. 두 분이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처음 봐요. 지은아. 정호 아빠도 엄마를 만나서 많이 밝아지셨어요. 두 분의 사랑을 진심으로 축복해요. 하객들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해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두 사람의 사랑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정호 씨, 미소 씨 정말 잘 어울려요. 행복하게 사세요. 결혼 후 세 사람은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지은도 방학 때마다 와서 함께 지내는 따뜻한 가정이 되었어요. 여보, 오늘 회사 어땠어요? 좋았어. 당신은? 카페에서 새로운 메뉴 배웠어요. 나중에 만들어 줄게요.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세 사람이 함께 영화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정호와 미소가 손을 잡고 지은이도 엄마 어깨에 기대는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나도야. 우리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은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미소는 카페에서 매니저로 승진했고 정호도 회사에서 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무엇보다 세 사람의 가족에는 더욱 깊어졌어요. 엄마,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느 일요일 지은이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뭔데? 결혼해요. 남자친구가 프러포즈했어요. 정말? 축하해. 미소와 정호는 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아빠도 엄마 만나서 행복해지는 모습 보고 저도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아, 두 분이 보여주신 사랑 덕분에 제가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날 밤 정호와 미소는 베란다에서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노래방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전혀요. 그냥 힘든 하루를 달래주는 만남인 줄 알았어요. 운명이었나 봐. 그런 것 같아요. 오빠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노래방이라는 우연한 장소에서 시작된 만남이 이제는 평생의 동반자가 되었어요. 사랑에는 시작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이에요. 정호와 미소는 편견과 시선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장소가 어디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과 진심입니다. 정호가 미소의 직업을 알고도 그녀를 사랑했던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모든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죠. 정호와 미소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든 진짜 사랑은 가능하니까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